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서 이걸 보고 나서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최근 한 미국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넷플릭스를 즐겨보는데 어느 날 제게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외국인 친구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친구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한 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그냥 다른 콘텐츠처럼 가볍게 넘기려던 친구는 넷플릭스에서 추천해준 한국의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 자연과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던 친구라서 한국의 기술 발전과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눈길을 끌었죠. 한번 볼까? 라는 생각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그건 그의 넷플릭스 경험 중 아주 특별한 순간의 시작이었어요. 시청을 시작하자마자 화면 속에 등장하는 서울의 초고층 빌딩들과 최첨단 인프라에 깜짝 놀랐습니다. 헉, 이게 한국이라고? 한국이 그저 전통적인 이미지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그 친구는 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혁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더 발달된 나라네라는 감탄을 넘어서 한국이 IT 강국으로 불리는 이유를 체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다루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기술을 향한 한국의 노력은 그 친구에게 더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도시 내에서 재활용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하고 깨끗한지 보는 순간 그 친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할까? 한국은 이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의 문화, 사회, 기술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본래 자국의 다큐멘터리나 해외 유명 국가들의 이야기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접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한국의 도시 발전과 환경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는 생각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그 친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보며 미래 도시라는 게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시간으로 환경 데이터를 확인하며 심지어 스마트 가전으로 집안일까지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는 이런 기술이 단순히 몇몇 도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교통 시스템과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감탄했죠. 그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여전히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한국의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을 보며 차이를 절실히 느꼈던 거죠. 그 친구는 계속해서 한국과 자국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넷플릭스를 통해 보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도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걸 체험해보고 싶어졌어. 넷플릭스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넷플릭스를 켰던 그 친구는 그날이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그의 시청 목록에 띄워준 한국 관련 콘텐츠가 그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할 줄은 몰랐죠. 그 친구는 평소 자연과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기술 혁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들을 즐겨보곤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최신 환경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자주 시청했지만 그날은 넷플릭스에서 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가 추천 영상으로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영상을 틀었어요. 한국? 그 나라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그냥 볼 게 없으니까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화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소개되면서 시작된 그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도시 홍보 영상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알던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온 아주 독특한 도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는 처음 화면에 등장한 초고층 빌딩 숲과 그 사이를 오가는 깨끗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순히 전통 문화가 강한 아시아의 한 나라였는데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모습이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국이라고? 이렇게 첨단 기술로 무장한 나라였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인천 같은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스마트 기술과 환경, 보호 정책이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부분은 친환경 대중교통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하철, 버스, 그리고 전기차 기반의 택시 시스템이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도시에서 살면 삶의 질이 훨씬 높을 것 같아. 그가 살고 있는 도시와 비교해보면 매일같이 차가 막히고 대기오염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한국의 대도시들은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 덕분에 대기오염을 줄이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그 장면들을 보고 있자니 그는 한국이 왜 IT 강국으로 불리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친구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스마트 시티로 유명한 한 도시가 소개될 때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한국의 도시는 단순한 건축물과 인프라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녹아든 최첨단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환경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친구는 이런 시스템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기술을 적용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 같은데 한국은 이미 저 정도 수준이야? 그는 이 장면에서 자국과 한국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가 살고 있는 나라는 아직도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기술적인 인프라도 낙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 소개되었는데 그 역시 그 친구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재활용 체계는 매우 철저하고 사람들은 일상에서 그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재활용 규칙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경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 친구가 사는 곳에서는 재활용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화면 속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조차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왔을 때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건 그냥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그 친구는 자국에서 열리는 축제나 이벤트와 비교하며 한국의 환경관리 수준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다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환경 건축 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었죠.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아직도 낡은 건축물들이 많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관련 콘텐츠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한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친구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로만 한국을 보고 있는 건 아쉬워. 진짜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그는 점점 더 넷플릭스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현대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러던 중 그는 한국에서의 안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이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치안과 범죄 예방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된 거리, 경찰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의식까지. 그 친구는 마치 이상적인 도시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범죄율이 여전히 높고
밤에는 불안해서 밖을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안전한 거리 풍경은 그에게 있어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죠. 특히 밤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여성들도 혼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특히 늦은 밤에 여성 혼자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해서 불가능해라고 말하며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부러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편리함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어 차가 없어도 언제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깨끗한 화장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친절한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면 얼마나 편리할까? 차가 없어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야.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죠. 그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써야 하는 곳이 많고 대중교통마저도 디지털화가 덜 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카드 하나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점점 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저기선 정말 삶의 질이 훨씬 높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꼭 한국에 가야겠어. 이건 단순히 넷플릭스에서 본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경험해봐야 할 나라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자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병원을 가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고 간단한 진료조차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다큐멘터리 속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는 물론 의료비 또한 놀랍도록 저렴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병원이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거나 오랫동안 대기하지 않고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을 가는 게 이렇게 쉽다고? 그는 자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례 중 한 사람은 다친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몇 시간 만에 진료와 치료를 모두 끝내고 비용도 매우 저렴했다고 말하더군요. 그 친구는 이 장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가기 위해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진료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 살았다면 병원 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겠지? 건강을 챙기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는 또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공 의료 시스템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진료부터 치료까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부각되었죠. 그 친구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며 자국의 상황을 떠올리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가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처럼 의료비가 적게 들고 접근성이 좋은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더 크게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그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기술과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까지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말이죠.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실제로 한국에 가보고 싶어. 그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 그렇게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의 여러 면을 접하고 감탄을 멈추지 못하던 그 친구는 어느 날 한국에 사는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몇 년째 거주하고 있던 그 지인은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 환경 관련 국제 포럼에 초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주제는 스마트 시티와 친환경 기술이었고 지인이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바로 그 한국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넷플릭스를 통해 봤던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최첨단 기술, 깨끗한 환경, 효율적인 시스템, 그가 동경하던 모든 것이 실제로 펼쳐진 나라에서 열리는 행사에 친구가 발표자로 나선다니. 그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나도 그 포럼에 참가할 수 있을까? 지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국제 행사니까 누구든 참석할 수 있어. 더군다나 내가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직접 와서 보면 정말 흥미로울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자 그 친구는 결심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하고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겠다고 말이죠. 넷플릭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보고 느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며 그는 넷플릭스에서 봤던 다양한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완벽한 교통 시스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 비행기를 타고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그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넷플릭스에서 봤던 그 깔끔하고 현대적인 풍경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항 내 자동화 시스템부터 시작해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안내 서비스까지 한국은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었죠. 와, 이게 정말 현실이야?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그를 더 놀라게 한 건 대중교통의 편리함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처럼 공항에서 바로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까지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고 편리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특히나 대중교통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그 친구는 그곳에서 지인을 만나 함께 포럼이 열리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와 최첨단 인프라를 직접 눈으로 보니 넷플릭스에서 봤던 영상들이 떠올랐고 이 모든 게 사실이었어 라는 생각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그는 그날 포럼에서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과 친환경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특히 발표자들이 소개한 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 그린 빌딩,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그 친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포럼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포럼을 마치고 지인과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그는 한국의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 풍경에 그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정말로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 대단하잖아. 한국에서의 생활을 만끽하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져 병원에 가야 했지만 외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비용이 많이 나올 텐데 라며 걱정하던 그는 지인의 권유로 가까운 병원에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몇 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진료비였습니다. 자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렴한 비용에 신속하고 세심한 치료를 받게 된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그 순간 넷플릭스에서 봤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 내용이 떠오르며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